철양에 있는 대건 맹가국밥 문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3,000개가 넘었어야 만나서 그걸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10배 성취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큰 소리 치신 대로 제가 자신 있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 TV 별사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사람이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보통 사람인데 소개하고 싶은 그런 보통 사람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량에서 돼지국밥으로 일가를 이루신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동네 가게 원래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좀 뉴스를 만드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모시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이 뉴스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문 사장님을 알고 지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량에 있는 대건 맹가국밥 문성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량의 그 대건명가 돼지국밥을 운영하고 있는 문자 성탁 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문 사장님이 이제 유명해진 거는 제가 2, 3년 사이다 그랬는데 딴 게 아니라 돼지국밥을 인터넷에서 비대면 판매를 한 원조이신 분입니다. 예, 맞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돼지국밥 인터넷 판매의 원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세요. 그래서 유명해지셨는데 인터넷 판매의 원조라서도 하지만 이게 또 2019년에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19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돼지국밥을 인터넷으로 판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을 안 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만나서 그걸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잘 될까? 이런 의문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사장님이 됩니다. 라고 저한테 딱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큰 소리 치신 대로 그 뒤에 보니까 작년에 이미 인터넷 판매로 전국 1위를 해버리시고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는 더 이제 대박을 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신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상세하게 여쭤볼 겁니다. 영업 비밀을 잃지 몰라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괜찮죠. 하루에 요즘은 몇 인분 정도 파십니까? 인터넷으로는 하루에 3,000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 나. 그래 많이 팝니까? 그 1년 전에 제가 본 신문에서는 하루에 한 1,500개, 2,000개 그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더 늘어났네요, 지금. 그때도 사실은 3,000개가 넘었어야 못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못해서 주문은 막 더 많이 들었는데 생산을 못 해냈구나. 근데 이제는 생산 시설도 늘고 공장도 제대로 짓고 이러면서 생산을 될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500평의 공장과 또 초량에는 이제 직영 판매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은 이제 아들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하고. 자, 돼지국밥에 대해서는 부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국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순서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돼지국밥이 사실 부산 사람들만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경남이나 경북 같은 데도 있고요. 전라도 쪽에도 먹는 데가 있고 그래서 부산만 먹는 건 아니구나. 부산에서도 사실 돼지국밥이 원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잘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부산에 이 돼지국밥이 자리를 잡게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부산이 이제 원조처럼 됐는데 부산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부산시 전체의 식당이 한 34,000개가 좀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 돼지국밥집만 한 2,500개가 넘는다니까 7% 이상의 비중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런데 이 돼지국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육수를 내는 그 원천이 돼지뼈를 갖고 육수를 내는 경우가 있고 소뼈를 갖고 육수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대건 같은 경우는 돼지 사고로죠. 소뼈 육수보다는 돼지뼈가 훨씬 구수합니다. 담백하고. 사골 육수를 하게 되면은 원가가 10배 성취입니다. 고기 육수보다 더 비쌉니까? 그것도 10배나? 사골 육수는 사골을 사입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스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 육수는 그냥 2시간 만에 끝입니다. 차이는 결국은 사골로 깊은 맛을 내는 돼지국밥이 맛있는 국밥이다. 요래 정평이 나면서 이제 사골이 정통파가 됐네.
자, 이제 요 돼지국밥 소개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도 돼지국밥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대충 아시겠죠. 이런 이제 좋은 국밥을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재작년에 그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제 머릿속에도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돼지국밥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먹는 그런 음식이다. 또 사람들이 냄새에 대한 걱정도 있고 돼지국밥의 인터넷 판매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저도 그래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사장님은 아니다 무조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감의 이 배경은 뭐였습니까? 일반 국밥을 갖고 냉동을 시켰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맛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저희 같은 사골로 진짜 7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구한 육수는 냉동시켰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맛이 거의 98%까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판매에서 자신 있다는 거를 나름대로 생각한 게 저희 사골 육수를 구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한 달간을 냉동을 시켜봤습니다. 다시 끓여서 먹어보니까 그대로더라 맛이. 공장 차리기 전에도 이미 가게에서 계속 시험을 해보셨네. 그렇죠. 제가 자신 있다는 거는 한 2년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그 잘 되겠습니까 했을 때 사장님은 자신 있다 이렇게 했은 거는 이미 오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도 다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미래 사업은 온라인이 주종을 간다. 앞으로 선두주자로 간다. 오픈은 여기에서 정체되었으면 정체됐지 앞으로는 더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컴퓨터 잘 못하고 옛날 구시대 사람인데도 조금 읽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는 우리 문성환 사장님 고생하셨던 소시적 이야기 또 젊은 시절 또 작년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미 이제 잘 되셨으니까 그 이야기들도 부산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라신 동네는 세는 경남이었죠. 거기가. 그렇죠. 경상남도 동래군 정관면 모전리에서. 모전리. 지금 정관 신도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때는 정관면이었네 거기가. 그때는 누메 산골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관에서 산을 넘어야 철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기장군 동래군이라도 철마는 그래도 부산하고 좀 가깝고 정관면은 영 산골이고 그런 거지. 철마에서는 부산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정관에서는 부산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차편도 없고. 차편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아마 정관 출신들이 학구열이 좀 많이 없었죠. 또 형편도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자라시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사장님 씨도 고학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야간 나왔습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셨던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팔남이 중에 6번째다 보니까 너무 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서 고등학교 야간을 제가 실망을 해서 낮에는 전문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는 국지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학을 공부를 했죠. 그거부터 이제 아주 청년 시절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능직 공무원도 한 10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서면 일대에서 이런저런 또 식당을 한다든지 장사를 또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돈을 좀 벌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때는 재미가 있었죠. 제가 그 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서면 상인들을 전부 다 친구, 형님, 동생 뭐 친구로 만들었고 서면 일본가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표를 냈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좀 버셨고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욕심이죠.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뭔가 크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좀 과했죠. 아니 뭐 충분히 좀 장사 미천 돈 만드셨으니까 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욕심 부릴만 한 거죠. 그런 욕심을 좀 부렸지. 그런데 그 사업이 조폭들이 개입을 하고 막 이러면서 돈 들어간 거면 다 날리고 쫄딱 망해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아픈 기억이니까 얼마나 쫄딱 망했는가 하면은 대금 명가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랄까? 내가 이렇게 왜 사느냐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